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오래간만인데요. 제가 자료를 뒤로 보니까 서각에 대한 기초 강의가 한 10여 개 있었는데 그 강의가 지금 보니까 5년 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서예 전 분야를 지금 하다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를 중심으로 하고 중국에서 있어서의 서예사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서각의 개괄을 했었습니다. 글씨가 새겨지는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언대부터 쭉 해서 건문 그리고 석각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부터 하는 것은 조금 그 범위를 축소를 해서 현실적인 현대에 있어서의 서예 예술적 관점에서의 서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하시고요. 우리나라 현대 서각은 일본 서각의 영향을 받아서 약 2000년대부터 한국 서각협회가 조직이 되면서 지금까지 쭉 한 20-3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서각협회 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한국각자협회라는 게 있어서 양대 서각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각 공모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작가들이 서각가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30년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서각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또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각이 처음 생기면서 그 서각 인원이 많은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반 서예 협회에서는 서각을 끌어들여서 같이 전시를 했어요. 그것이 또 미술 대전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른바 국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중간에 좀 문인화는 문인화대로 나가고 서각대로 나가고 현대서예는 현대서예로 이렇게 분리되는 추세를 전체적인 세계가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각도 따로 서각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서각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서예와의 거리가 조금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문제라는 것은 서각은 예술적인 글씨를 새기는 것인데 예술적인 글씨보다는 새기는 데만 너무 경도하고 서예에 대한 것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씨가 제대로 돼야 색임이 되어졌을 때 효과를 거두는데 사실 글씨를 제대로 쓴다는 것이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체본을 받거나 딴 사람의 글씨를 비슷하게 쓰거나 그려서 그것을 조각해 가지고 서각계가 쭉 발전을 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점점점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현재 띠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독립이 되면서 서예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글씨 그 자체보다는 나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색채 있어요. 보통 글씨를 새기고 그 글씨에다가 바닥에다가 글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는데 사실 서각사에서 보면은 색깔을 그렇게 한 개, 두 개 이상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씨에 관심보다는 그 색깔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것이 서예의 영역이냐 아니냐 공예의 영역이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공모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갑자기 미술대전 서각협회에서 국전의 심사를 한번 해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씨의 수준은 차지하고 서각 작품이 분야가 서예계가 아니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공예 파트, 그것도 전통 공예 파트에다가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예인대와 공예로 들어갔느냐는 이런 내가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서각이 글씨를 중시하지 않고 장식적인 요소, 색깔 이런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예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공예라는 영역이 사실 뭐 예술적으로 떨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히려 서에서 멀어지게 되고 색깔을 중심으로 한 나무 공예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서각전에 가보면은 글씨는 보면은 그렇다면 할 만한 글씨를 보기는 어려운데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전부 컬러풀한 거죠. 서양화 전시장에 들어가는 듯한 아주 색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돼서 이런 점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서각이라는 것은 글씨가 주인이지 각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고, 거기 칠해지는 색깔은 사람으로 치면 화장인데 화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일단 중요한 것이지 그 뭐 화장을 해서 이렇게 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돋보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글씨를 쓰는 서예가들과 서각가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원화돼서 서로 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한 30년간의 우리나라 서각계 현상을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서각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사뭇 다릅니다. 글씨를 어느 정도 기본으로 익힌 사람들 중에서 서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예술적이다 싶을 정도의 작품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한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서각이 생겨날 때쯤 돼 가지고 우리나라 서예과가 있긴 있었어요. 1990년대 돼서 우리나라 서예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용강대학하고 계명대학에 했는데 이것이 서예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예과가 정도 생겼을 때는 서예학과에서 교과로 좀 제대로 다루어서 서각이 전체적인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잘 인식을 시켜서 서예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각에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나라 서예학과에서 서각을 정식 수업으로 다루는 데는 제가 뭐 미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글씨로만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서예가들이 직접 글씨를 쓰면서 서각을 겸비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지 못했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각이라는 것은 이 글씨요, 이 서와 각이 이게 있으면 이건 서각이죠. 서각 있으면은 사실 이 글씨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새긴다는 것은 이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것이죠. 그죠? 기술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마 이런 정도로 글씨가 90%의 중요성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무시가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술적 관점보다도 기술적 관점이 앞서게 되니까 이것이
공예로 전략하는 그것도 뭐 전통 공예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서예 전반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부족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예학과가 있었지만은 그 서각을 제대로 바라다보는 교육이 따라주지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문제와 아울러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료 도구의 문제입니다. 재료인데 서예는 우리나라 도처에 필방이 많아서 필방에 가면은 모든 재료 도구를 일괄책까지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재료 도구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배우는 선생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하지 쉽게 어떤 재료 도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서각을 좀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료와 도구, 용구를 살 수 있는 전문 용품점이 없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서각 재료 도구, 그죠? 재료와 도구, 뭐 재료 도구 중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새기는 각재, 그죠? 나무에 새기는 경우는 나무가 준비하는데 이게 그냥 가서 살 데가 없다는 거죠. 다만 선생님이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제자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본인이 구해가 하기는 굉장히 좀 난감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 서각을 처음 한 것이 올해가 25년이니까 제가 1975년에 첫 작품을 했거든요. 딱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구하는데 목재사 가가지고 그거를 끊어와가지고 가공을 목공소에 가가 하고 목공소에 있는 걸 또 집에 들고 오는데 그때는 뭐 이 운반하는 이런 것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것을 부대껴 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한 관심과 그 노력이 없이는 서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 도구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가장 쉬운 각재로 이 목재가 있는데 우리는 종이는 그냥 칼로 이렇게 끊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서예는 그죠? 용이하죠.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배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비싸지도 안 하고 가공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서각을 하려고 하면요. 나무 구하는 것부터 엄청 난제가 많지만은 나무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 가공하는 것이 손톱으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각종 목공의 기계가 필요해요. 최소한 자르는 기계와 대패 있죠. 그리고 연마하는 연마기 이런 것들이 사실 없으면은 이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가 또 구하기 어렵다. 재료도 구하기 어렵지만 가공하기 어렵고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여성분들은 기계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서각을 중간에 잠시 중단한 것도 기계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또 뭐냐, 이 서각은 끌을 가지고 나무망치를 치기 때문에 이 소음이 발생합니다. 소음이 뚝뚝 소리가 나요. 제가 옛날에 서각을 하는데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이 서각을 하면 아리청에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요. 특히 밤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뭐 스티로폼을 대고 뭐 담요를 대고 막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음의 문제라는 것도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제작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 넓어야 됩니다. 기계도 있어서 기계도 둬야 되지만 넓어 가지고 좀 활동할 수 있어야 되지 좁은 방 안에서는 굉장히 제작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그 뒤에 그 외에 우리는 뭐 종이에 글씨 쓸 때는 먹만 갈아 쓰면 되는데 이 나무에 석각재를 조각하고 할 때는 뒤에 색채를 넣는데 말하자면 염료와 염료와 색료가 있습니다. 또는 도료, 나무를 내구성 있게 하는 이런 화공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염료, 색료, 도료에 대한 지식은 이건 화공학적인 관심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화공약품상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무 구하는 것부터 가공하는 것부터 제작과 마지막 그 색채를 가하는 이런 염료, 도료, 착색에 굉장히 난 코스가 많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소품을 하면 모르지만 큰 작품을 하면은 이 운반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체로 뭐 승용차가 있어 타고 이렇게 간다 하지만 3, 40년 전에 마이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걸 일일이 조금 큰 거는 용달을 불러가지고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각을 그 시대에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지간한 어떤 관심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이 지금은 조금은 보완이 되기는 됐지만 중요한 것은 서각이라는 것이 단순한 공예의 영역이 아니고 서예 예술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좋은 글씨를 아주 시간적인 공간을 넘어서 뒤시대에 오래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그 한 가지 방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서각하는 사람들이 글씨를 좀 더 관심 있게 써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 비중이 90대 10이기 때문에 서각하는 사람이 글씨를 근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예를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조금 번거롭지만은 이 서각적 기술 이것이 한 10% 정도의 글씨 쓰는 노력에 10% 정도만 플러스 하면은 좋은 서각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서각을 사실 50년 됐다 그랬는데 서각 작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서각 작품을 좀 소개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서예하는 사람들이 좀 이 서각에 좀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 서각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서각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실기를 거쳐서 서각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인식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